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서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 법조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팽 기자, 오늘 네. 재판이 늦게 끝날 거라는 전망은 사실 일찌감치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판도 일찍 시작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재판 시작이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이 일찍 시작해도 오전 10시쯤 시작이 되고 한 9시 50분에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9시 20분에 재판을 시작한 경우는 저도 법조 취재를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재판은 늦게 끝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바로 전기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 바로 전기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일찍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9시 20분에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판 결심의 일반적인 시작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최종 구형량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구형량에 대한 법리 이유를 설명하는 최종 의견을 설명을 하고 이후에 구형을 설명하는 절차가 결심의 본격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심의 본격적인 단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판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지막 변론이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증거 조사 그리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그리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이 8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인이 8명이 되는데 예. 그 피고인 중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7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이 좀 먼저 이 서증 조사를 좀 하고 싶다. 이 절차라도 먼저 좀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순서로만 지금 잠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오늘 피고인이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피고인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 6명이 또 의견을 얘기를 할 지금 순서를 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남은 6명이 6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갈 예정이 보이고 있고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 서증 조사 그러니까 최후 변론도 아니고 최종 진술도 아니고 서증 조사에만 6시간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취재진들이 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보면은 최소한 자정은 넘기지 않겠느냐 이 같은 전망이 현재 나오고 구형이요? 있습니다. 구형이 나오기 이전 단계, 결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선 단계인 서증 조사만 해도 자정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 같은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재판이 정말 이렇게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오전에는 또 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과의 그런 어떤 신경전도 좀 있었다고 네, 해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판의 초반에 시작할 때 이 서증 조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 순서를 하면서 이제 뭐 자료 제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좀 늦게 한 분은 좀 늦게 오시고 한 분은 좀 먼저 오셨는데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갖고 네.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라는 약간 혼선이 있으면서 특검 측에서 아니, 자료를 제때제때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신경전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그러면 일단 말로 하고 자료 좀 나중에 주겠다라면서 약간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프로는 이제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징징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질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이 재판 그래서 기자들이 좀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 재판이 초반부터 좀 이렇게 신경전을 보이는 걸 봐서는 오늘 참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재판은
매우 마지막 결심임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판 분위기도 좀 어떻다고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들 좀 저희 취재진들도 아침 예. 9시 20분부터 지금 현재 점심시간 2시간 정도 쉬었었고요. 12시 20분부터 한 1시간 30분 정도 쉬었고 그리고 4시부터 15분 정도 중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재하는 취재진들도 좀 이제 점점 좀 피로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잠시 이석을 하기도 했다는 현재 취재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죠. 중간중간에 좀 나갔다 와도 된다.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거나 재판을 휴정하지 않더라도 이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재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장 허락 없이 이석하는 건 좀 드문 모습이기도 한데 네. 재판장이 이것을 허락을 할 정도로 일단은 재판은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석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재판이 좀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사건 재판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따로 진행되던 재판이 병합되면서 8명의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늘었기 때문에 절차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다양한 준비들, 절차를 다 진행을 해서 이제는 병합해도 되겠다라고 보고 병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증거조사가 다 끝나야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은 이제 증거조사 후에 검사가 의견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의 의견을 재판장이 들은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고일을 정하고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요, 이 증거조사라는 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다 증거조사예요. 네. 증인신문도 증거조사고 서증에 대한 것도 영상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증거조사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못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모두 다 처리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 국면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침 처음부터 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그동안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서 오늘 아침부터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절차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재판장도 그 부분을 약간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게 의도인지 아니면 아직 재판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몇 시에 끝날지 잘 모르겠고 국민들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방송사에서도 계속해서 좀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또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변호인들이 예민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닌 단순히 트집 잡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중복된다든지 또는 뭔가 비법리적인 부분의 노림수가 보이는 듯한 발언들, 행동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제 징계 대상이 되기도 했고 네. 여러 법조인들이 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소신을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지 여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증거 부동의에 의해서 뭐 증인 신문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재판이 지연됐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의 지금 이런 어떤 뭐 계속 이제 서증 조사를 이렇게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하고 이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송 지연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빠른 재판 종결과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절차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하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소송 지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뭐 폄하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아까 진행자께서 증거 부동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부동의해서 불러서 증인신문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거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 사건이 중대하고 또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증인이 많아서 1년이 걸린 것이지 부동의가 많아서 1년이 걸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다만 그동안 재판장의 스타일이라서 존중을 합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장해 준 감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 마무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초반에 좀 진행을 했으면 오늘 이렇게 좀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재판의 내용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혐의가 내란입니다.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12.3 비상 개업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이제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본격적인 결심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우선 내란죄의 구성 요건 요소를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네. 복잡하진 않거든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을 무난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고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툴 만한 부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했다. 친위 쿠데타는 국헌문란을 의미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증거도 제출했고요. 또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들은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고 어차피 해제될 걸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거를 쭉 진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네. 라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폭동도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이 내란죄의 폭동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특검은 이게 폭동이 하면 도대체 무엇이 폭동이냐. 네,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폭행이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입니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우리가 했던 것은 폭동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좀 절차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애초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된 거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애초에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재판까지 왔고 또한 불법적으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후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또 정반대의 의견이고요. 이렇게 실체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이 지금 417호 대법정입니다. 네. 이 대법정이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법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정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법정 중에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피고인들이 앉을 수가 있는 장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계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 시설을 갖춘 곳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재판장은 지금 현재 저희 영상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오전 재판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중앙지법의 지금 이 재판정 대법정을 보고 계십니다. 공간 자체를 지금 보시면 지금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화면이 지금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분들이 이제 오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경찰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모습도 앞에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제일 안쪽에 앉아 있는데 저 위치에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기도 하는 상태이고요. 피고인석이 한 3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이제 특검 측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곳에서 지금까지 내란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 앞서서 이제 뭐 다른 피고인들이 많은 재판들도 저곳에서 이제 주요 재판들이 이루어졌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저쪽에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직 대통령 4명이 섰던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기서 선고를 받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재판에서 이제 피고인이 8명이다 되다 보고 거기에 또 이제 변호인들도 함께 있다 보니까 법정이 좀 넓습니다. 그래도 넓은 편인데 저희 스튜디오의 공간보다도 좀 더 넓은 정도의 공간인데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재판에 들어가려고 아침에 저희가 9시 20분에 재판이 진행됐는데 8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방청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방청객들이 굳이 뭐 공연으로 치면 취소표 같이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도 밖에 줄을 서 있다라는 저희 취재진들의 이제 취재가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저곳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선고를 받았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가 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 또 오전까지 진행된 내용도 한번 조금 일단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가장 먼저 이제 증거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지껏 계속 되풀이가 됐던 주장이 뭐 되고는 있지만 공소장 자체도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고 또 뭐 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이제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 선포권에 의한 정당한 선포였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뭐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정상적인 사무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이 오늘도 좀 이제 되풀이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지막까지 어쨌든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거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지역가치 부분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상적인 권한 행사였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 선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의 어떤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권한 행사다. 그러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이 공소장 변경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은 좀 풀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사재판은 검사가, 그러니까 특검이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피고인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게 이러이러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내려주시고요.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유죄 판결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은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공소장에 보면 그게 안 담겨 있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재판장이 볼 때 이거는요 A 범죄가 아니라 B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모르겠고 저 B 범죄 유죄 판결을 할게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공소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핵심적으로는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언제부터 이 내란 행위를 준비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이 별도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확인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좀 더 가다듬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이거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라고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보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니까 여기서는 같이 못해요. 따로 별도로 뭐 기소를 하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 재판에서는 이전에 냈던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어떤 부차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니까 변경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변경된 공소장에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임박해서
오늘 며칠 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요. 예. 네. 특검이 이걸 허가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재판을 끝내버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 측의 주장입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너무 급하다, 네.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면 재판장, 특검과 오늘 지기현 재판장은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한 걸 가지고 판단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기일 지정 등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해도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절차가 오전부터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지고 단순히 증거조사를 마무리해서 구형과 최후 진술과 선고 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방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그 결심 공판 직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재판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재판이 안 끝나면은 공판 기일을 다시 잡아서 재판을 열어야 될 가능성이 생길지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유죄냐 무죄냐 내란죄에 그래서 범한 것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저는 변호인들이 저런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걸 하는 직업이 그거니까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겠죠. 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와 함께 방송에서 같이 시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론을 환기한다든지 재판이 좀 이상하게 이루어졌다는 쪽의 주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는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저희는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되고 난 뒤에 바뀐 공소장을 직접 취재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공소장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계엄의 실행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내용까지 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뀐 부분을 좀 꼽자면 이제 비상계엄의 시행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계엄 이 공소장의 지금 분량을 좀 보면은 이제 저희 앞부분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볼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공소장이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모의했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첩에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의를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앞서서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뤄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바뀐 내용은 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의 본질은 바꾸지 않고 그 주요 내용이 바뀐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거거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돼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범행을 모의했던 시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관련된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해 달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물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별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만큼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또 중간에 이런 어떤 계엄을 모의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또 이제 네. 새로운 증거들도 이제 추가가 되면서 특검이 굉장히 공소 유지에는 굉장히 이제 만반의 네. 이런 어떤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또 이제 주목이 되는 게 구형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어제 6시간이나 회의를 네.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좀 어떤 논의가 좀 주로 오간 것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오후 3시부터 한 9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9시까지 회의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크게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8명의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구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간 내에 한 2-3시간 정도면 회의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네. 오후 9시까지 이제 회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특검 관계자들을 직접 뭐 전화도 해보고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었고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들까지 와가지고 의견을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어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최종 결론은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미 특검은 그런 그 절차들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뭐 앞서 리포트나 많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겪으셨겠지만 내란 우두머리는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가지의 형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취재를 해보니 일단 무기금고는 제외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 무기징역과 사형 이 2가지의 이제 구형을 가지고 특검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형이 곧 선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형을 하고 난 뒤에 재판부가 따로 판단하는 그 결과 남아 있긴 하지만 특검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소의 가장 마지막 점을 찍을 수 있는 이 결론 부분을 어떻게 낼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게감이 확실히 다른 건 맞는 거고요. 네. 따라서 특검도 마지막까지 회의를 하면서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팽재훈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이 혐의 자체가 일단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데 어쨌든 무기금고가 지금 제외가 되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이 예상 구형량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석에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네. 그런 그 내용들이긴 한데 특검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우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즉 특검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물론 다 이건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반성하지 않고 또 그동안 한동안 수개월 동안 재판도 안 나왔습니다. 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도 거부해왔고 또한 부하들에 대한 책임 전가의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질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형을 선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선례가 많지는 않지만 함께 짚어봤던 전두환, 노태우, 신공부 쿠데타에 대한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1심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예.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요. 당시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군형법상 반란 수괴도 적용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시 군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안 됐거든요. 일단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요 법정형이 사형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물론 법정형이 사형이라 하더라도 감형을 해서 구형하고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정형이 사형만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고 무기징역도 선택할 수 있는 범죄는 죄의 질이 같지는 않은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종적으로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시 무기징역이 확정됐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 둘 다 뭐 받아들일 수 있고 둘 다 납득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형보다도 선고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재판이 전두환 씨의 구형과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이 구형 사유를 밝히면서 논고, 그러니까 최종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또 논고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논고가 또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는데 특검법에 의해서 아주 중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범하지 않은 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역할을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철저한 수사와 또한 공판 수행 또한 만약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사명이자 의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강한 질타와 질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두환 씨 사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면서 구형 아닙니다. 선고하면서 예. 법원에서 뭐라고 말했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서 군 내부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당 기간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많은 장병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군병력을 동원해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 5.18을 의미합니다. 내란 목적 살인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렇다면은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범죄의 양상과 죄의 질과 피해의 정도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과연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재판이 지난해 4월부터 열리기 시작을 해서 오늘 결심까지 모두 42차례가 열렸고 61명이 증인이 이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 진술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까? 정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고 그 관계자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 때 증언을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서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었는데 저희 취재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던 증언들 그리고 그 증언들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발언과 반박들이 좀 재판을 다시 되짚어봤을 때 지난해 취재 과정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곽종건 특수전사령관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이제 함께 만나서 지금 현재 공소장 변경에도 달렸던 얘기에 담겼던 부분이지만 이 관련된 내란 얘기를 언제 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이 앞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새롭게 재판에서 밝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이전에 군 사령관들을 만나는 분위기에서 내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은 안 했는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이 같은 말을 직접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대답을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 두 번, 세 번 나올 정도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은 똑같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도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고 네. 또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라면서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증인을 또 꼽자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언이 막바지에 있었었거든요. 네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앞서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인데 또 현재 투병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굉장히 힘겹게 증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 재판의 날짜를 잡기까지 해도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 당시에 이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리고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가 있었느냐라는 이제 특검의 질문에 실제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하는 모습들을 봤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월담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라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증언을 해서 아무래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재판의 순서가 서증 조사, 다음에 뭐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의 구형, 마지막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예.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직접 발언을 준비한 걸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과연 몇 시에 최후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재판의 최후 진술이라고 하면 재판의 제일 마지막 과정입니다. 예. 재판에 이제 모든 절차들이 다 끝나고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는 그런 정도의 차례인데 오늘은 그 절차까지 가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절차와 그리고 상당한 이제 우여곡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새벽에 이뤄질지가 좀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후 진술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앞서서 탄핵 심판 때 최후 진술을 한 번 했었고 지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재판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한 바가 있어서 2번 최후 진술을 했었는데 예. 전부 다 1시간 가까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1시간 가까이 발언, 1시간 이상을 더 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최후 진술은 또 중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시간 정도가량의 직접 발언을 준비했다곤 하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늘 항상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종이를 준비해 와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걸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즉흥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도 준비한 내용이지만 또 즉흥적으로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 그럼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냐? 끝날 수 있긴 한 거냐? 만약 자정 임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정 넘어서도 재판을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쭉 그냥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처음 접하는 일이 생기는데 네. 저도 예전에 살인 사건 국민참여 재판할 때 거의 자정 가까이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자정 넘어도 재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날짜가 다른 날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절차를 공판기를 새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정을 넘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만 해석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만약 다른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좀 제한이 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들어야 되는 것이냐, 예. 2박 3일, 3박 4일 다 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즉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나 변호인의 최후 변론은 보장이 됩니다만 형사소송 규칙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된 내용을 계속 반복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진술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이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거를 중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권리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예, 예. 이거 좀 네. 전해드리는 게 시청자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서 재판부가 지금 잠깐 휴정에 들어가면서 그 앞전에 얘기를 했는데 8시쯤에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인 서증조사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서증조사까지 아까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까지 그거까지 끝나고 잠시 휴정을 한 상황인데 예. 휴정을 하는 말미에서 이제 45분까지 휴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휴정을 하는 말미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8시쯤에 이제 오늘 전체 일정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리를 하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도 있네요. 지금 오늘 오늘 끝낸다고 했고 이것을 하루 이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변호사님이 딱 얘기하셨던 지금 재판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8시쯤 되면은 좀 진행을 어떻게 될지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무박 2일 마라톤 재판도 가능하고 다만 8시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절차들로 가게 되면은 사정 새벽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과연 추가 기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오늘 정말 재판부의 입장대로 이후 절차로 본격적으로 들어갈지는 저녁 무렵 9시 그래도 결정은 좀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8시쯤 되면은 정말 이 재판 정말 유례없던 이런 재판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또 변호사님께 또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박 2일로 마라톤으로 갈지 아니면 기일을 새로 정할지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팽 기자님이 8시에 정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거는 오늘 우리구나. 이제는 다시 오늘 변론 종결 못하고 공판기일 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든 뭐 잘 끝나겠다는 그런 네. 취지가 좀 읽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기현 재판장이 오늘은 좀 처음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재판을 했지만 여전히 그 의지가 유효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그동안 좀 신속하게 하고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오늘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지기현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일단은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8시, 저녁 8시쯤이 되면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마라톤 재판을 하게 될지, 또 추가적인 기일이 잡힐지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팽재용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